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왕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상고시대 가요, 즉 고대 가요 중에 공무도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? 공무도화가 그랬죠. 한자를 보니까 이 공은 그대, 당신 이런 뜻이고, 이때 무는 옵술 무자지만 금지사로 뭐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뭐뭐하지 마라 할 때 무자입니다. 물론 이거와 같은 것이 말물자도 같이 통용되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는 없다가 아니라 뭐뭐하지 마라, 그대여. 그리고 이것은 도자입니다. 건너다.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물을 건너죠. 그것을 도하 작전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 재밌는 거 하나 알려주면, 여러분 특히 부모님이 들으신다면 부도 났다 그러죠. 그때 부도의 의미가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돼요. 그리고 그 받은 돈을 또 내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거고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. 그러니까 B에게 나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는데 A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A의 돈이 나에게 건너오지 못한 거죠. 그래서 거기에 아니 불자를 집어넣어서 부도라고 한 것입니다. 돈이 A에서 B, B에서 C로 이렇게 계속 건네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진 것이 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재미있죠? 이 하자는 물 하자, 강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. 제목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랬습니다. 여기서 임은 저처럼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백수광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치광이 늙은이.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남편이죠. 그러니까 이 노래의 작가는 백수광부의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 할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그런데 이제 그 백수광부가 술병 하나 들고 강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여자가 막 따라 들어가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. 그 와중에, 그 바쁜 가운데, 여러분 바쁜 와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. 그 와자가 이거 참 좀 약간 빗나가네요. 요게 소용돌이 와자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용돌이가 치는 과정에,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것은 바쁜 거죠. 바쁜 와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. 이건 잉여적 표현, 군더더기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 하든지 와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. 남편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, 여기 이제 제가 썼는데요. 공후라고 하는 악기, 뭐 지금 공후라고 하는 악기가 있겠습니까? 뭐 작은 악기를 뜯으면서 뭐 지금으로 보면 뭐 바이올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기타나. 여러분 재밌죠? 그것을 연주하면서 들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.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요 물이 하나 나오죠. 물은 사랑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. 사랑. 이미 그의 기어코 물을 건너시네. 요때 요 물은 이제 님의 부재, 건너가는 거니까 사랑은 님의 부재. 여기 없다는 것이죠.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시니 이때 이제 물은 결국 죽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, 부재, 죽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요 물 세 개의 관계가 시험 문제 종종 나오기도 하죠. 빠져 들어가시니 임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, 이제 체념의 정서인데 그러면서 같이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누가 전해 줬겠습니까?
그때 저쪽에서 그 배를 수리하는 또 뭐 그물을 뭐 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뱃사공인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.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슬펐다. 이제 이 대목이 재밌죠. 빨리 가서 구해줘야죠. 그 노래를 듣고 슬프다라고만 해야 되나요?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라고 즐기나요? 그건 아닐 텐데 구해줄 상황이 안 됐겠죠.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. 뭐 하고 있어? 빨리 들어가서 구해줘야지. 문학 작품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. 이제 너무너무 슬픈 광경을 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인 여옥에게 이 슬픈 사연 그리고 노래를 이야기했더니 여옥이 또 그 당시에 이게 유행했나 봐요. 공우라는 악기를 가지고 이 노래를 연주했죠. 그래서 그때 공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이 바로 이 공무도화가의 곡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연주하면서 또 동네 사람 여옹, 그때는 여씨들이 많았나 보죠. 그때 여는 고구려할 때 려입니다. 고려할 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도 듣고 참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. 개인적 서정시죠. 그러니까 여기는 이별의 한 정서, 한의 정서, 슬픈 정서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, 근데 이것은 고조선 때 불렀다라고 하는데 고조선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또 중국에도 고조선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 그리고 또 중국에도 고조선이라고 하는 지명이 공교롭게 있었다.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봐라. 저 중국에 고조선이 있는 거 보면 거기까지가 우리나라 영토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. 여하튼 이것은 고조선 때 백수광부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른 노래고 자기도 따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 A, B, C의 이미지를 알았습니다. 사랑, 임의 부재, 부재는 없어진 것입니다. 그리고 죽음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체념의 정서, 이때 체념의 정서를 현대시로 연결시켜서 이상화에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라고 가기도 하고요.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공부했었던 황조가에서 치가 같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화의가 있는 상태지만 화의는 별로 정이 없었던 것 같죠. 누구와 함께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것, 체념의 정서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초용가에서 귀신에게 자기 아내 겁탈당이 뺏기죠. 이미 귀신이 내 아내를 앗아간 걸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것도 체념의 정서. 또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초용가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무엇이 있을까?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한 작품이 나중에 여러분들과 공부할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. 서경별곡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. 또 이제 제가 교대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쉬어가는 페이지로 정지상의 송인을 이야기하는 속에서도 물의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물을 건너게 되면 B로 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저쪽으로 건너가기도 하지만 또 물을 건너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가겠죠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시대 가요 중에 하나인 공무도학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황조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, 이때 옛꽃자를 쓰는 거와 노풀꽃자 쓰는 거 다르다고 했죠. 옛꽃자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노풀꽃자는 베스트, 최고. 근데 여기서는 노풀꽃가 아니라 옛꽃자,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 가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